네, 앞서 오프닝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수적인 방향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종목을 잘 골라야 오늘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약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봐야 될지 프로의 시선으로 함께 해주시죠. 자,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관련해서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의 시선 주제는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바로 오늘 예정이 되어 있고요. 통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단통법까지는 아니지만 자사주와 관련해서 LG U+가 강세를 띠고 있고 통신 섹터의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다가 이제 6월부터는 살짝은 좀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자체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하나씩 좀 파고 들어가 볼 텐데요. 자, 통신주들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까요? 어떻게 최근 흐름 나오고 있습니까? 네, 통신주가 달라졌죠. 달라진 통신주의 모습들, 최근에 달라진 은행주의 모습, 달라진 통신주의 모습, 달라진 보험주의 모습, 많이 달라진 이 종목들, 섹터들이 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섹터들, 방산도 그렇고요, 식품도 그렇고요, 달라진 섹터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통신주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달라졌죠.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전에 통신주 5년, 10년 전, 특히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수출이 잘 안 되고 시장이 좋지 않고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할 때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통신주, 음식료, 은행주 이런 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통신주가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 7월 달만 놓고 보면 통신주는 좀 부진했어요. 코스피 수익률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통신주 그러면 사실 크게 세 종목이죠. KT와 LG U+, SK텔레콤 세 종목인데 SK텔레콤에 이 사건이 있었죠.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통신주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모습을 제외하고 SK텔레콤 제외하고 본다라면 사실 통신주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나빴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주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특징적인 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게 LG U+죠. LG U+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가장 부진했었던 게 SK텔레콤. 물론 이제 어제와 오늘은 좀 매수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좀 많이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이 통신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죠.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 소비자들이 우선 휴대폰 가격 요금이 어떻게 될 건지 보조금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첫 번째로 관심이 갖고 두 번째는 통신주들 그러면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익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가 수익률 면으로 살펴보면 연초 이후에 보면 사실 4월부터 LG U+가 가장 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는 15,000원 넘어갔었고요. 지금도 거의 15,000원 가까운 그런 모습들 3개월 만에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장 좀 부진한 모습은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 4월 달에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요. 사실 6만 원 부분에 있었던 주가, 5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던 주가가 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좀 최근 들어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U+는 오늘도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이전과는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 금년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말씀 좀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LG U+의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는 3사 중에 하나가 이제 KT가 되겠는데요. LG U+와 KT도 비슷한 매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좀 더 치중됐다고 보십니까? 네, LG U+는 호재성 재료를 품고 있었던 회사고요. KT는 대부분의 재료가 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익단 자체, 세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죠. 크게 봤을 때는 분명히 비슷한 면에 있어서 SK텔레콤만 좀 따로 떼서 좀 놓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이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LGU 플러스의 강점은 이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부분들을 매력도를 한 가지 더 아이템을 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템이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KT와 LGU 플러스는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LG U 플러스와 KT의 매력 포인트 좀 나눠서 봤습니다. 지금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던 내용 중에 오늘이 보니까 단통법 폐지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예전에 폐지하기 전에 휴대폰 성지 뭐 이런 단어들이 다시 또 나오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들의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단통법 사실 이전을 살펴보면 어디에서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준다더라, 어떤 약정을 하면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더라,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 공식적으로 폐지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광고가 다시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단통법이 폐지가 됐었죠. 단통법을 폐지시켰던 이유는 이 단통법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보조금, 그리고 광고료, 경쟁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신사들의 이익단을 올려줄 수 있고요. 근데 늘어난 이익만큼 통신료를 감소시켜라, 통신료를 줄여라, 올리지 말아라, 이런 의도였는데 통신료가 줄지는 않았고요. 휴대폰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통법 폐지가 되기 이전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이 보조금이 굉장히 많았죠. 그 성지라는 곳을 잘 찾으면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서 휴대폰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이 다시 확대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입자에 대한 유치 비용이 올라가죠. 판매 수수료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사들 판매 수수료 증가되는 만큼 이익단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판매 수수료가 증가가 되면 우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가입자를 재유치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KT와 LGU 플러스는 유입 가입자를 계속적으로 잡아놓기 위한 무언가의 매력책을 내놓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과열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사실은 5G 보급률이 3사 평균이 70%대 중반이에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죠. 5G가 보급이 덜 되었으면 5G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좀 더 높은 요금제인 5G를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한 광고가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이미 이 5G 보급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단통법이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쪽 5G를 좀 더 가입시키기보다는 다른 통신사 거를 뺏어오기 위한 이런 이 광고료, 가입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번호 이동도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월 60에서 70만 건으로 소폭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월 100만 건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까지 되기는 쉽진 않죠. 지금은 여러 가지 결합 상품이 있고 많이 장기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 단통법 이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근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번호이동 가입자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번호이동 가입자가 늘어난다. 그만큼 혜택을 좀 더 많이 주게 되겠죠. 간접적으로 가계통신비에 대한 인하에 대한 효과는 우선적으로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떤 회사를 좀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느냐? SK텔레콤은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기 실적 SK텔레콤은 제일 안 좋을 거예요. 컨센서스를 제일 많이 하회를 하겠지만 SK텔레콤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LGU 플러스와 KT의 점유율과 실적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SK텔레콤이 보조금 가장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지금 SK텔레콤 가입자가 많이 이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SK텔레콤이 보조금이라는 부분들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을 좀 중심으로 해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을 좀 관찰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실한 악재가 있었던 만큼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어떤 수혜로 오게 될 건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주 관련해서 단통법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단통법을 포함해서 이제 3분기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될지, 더 추가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8월부터 좀 살펴보면 통신 이슈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2분기 실적이 8월 6일부터 좀 나오게 되는데요. 2분기 실적 SK텔레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은 이 실적이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안 좋을 거라는 걸 대부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시장의 출렁임은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유플러스와 KT는 실적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5% 이상 배당 성향 법인에 대해서 15에서 25% 배당 분리과세 적용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국내 주파수 할당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도 신규 주파수 경매 및 5G 어드밴스드가 도입이 됩니다. 5G 어드밴스드가 도입이 되면 이 국내 주파수 경매가 이슈가 되면서 미국까지 이어지면서 5G 어드밴스드다. 새로운 통신 장비주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요금도 다양한 요금제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면 더 저렴한 요금제가 나오질 않죠. 더 높은 요금제가 나오기 때문에 통신주들에는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LG유플러스 올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계획 발표 이런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3분기도 통신주들은 악재보다는 호재성 이런 모습들, 주가도 좀 더 상승에 대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럼 통신주에서 탑픽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탑픽을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좋은 종목을 봐야 되느냐,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좀 봐야 되느냐, 아니면 수익률을 봐야 되느냐, 안정성을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안정성 면에 있어서 사실 좀 고민을 했었지만 어차피 SK텔레콤의 실적 2분기 연결 영업이익단 한 3천억 원대 중반 정도로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전분기 대비해서도 30%가 좀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실적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절반이 일회성 비용입니다. 이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고 본다라면 2분기 영업이익 5,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본다라면 호실적이기 때문에 좀 SK텔레콤을 좀 골라봤고요. 그리고 장기 배당 가치를 좀 본다라면 장기 배당 가치가 7,500억 수준이라고 보면 KT와의 주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날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KT와의 주가를 좀 줄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장기 배당 가치도 점진적으로 좀 부각이 된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좀 천천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심리적인 문제점을 제외하고 좀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바닥 출렁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서 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악재들 다 털었고요. 하반기도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들 충분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실 6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KT와 LG유플러스 좀 더 크게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6만 원,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전략과 그리고 중장기 전략 6만 원,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폼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통신주들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